불렀으니? 아니. 그럼 반이라도 벌었어? 반? 943달러니까 943달러 여기에다가 부가세 곱하면 122만원 122만원이니까 반은 벌었네. 번 거에 왜 부가세를 곱해? 세금을 떼야지 이 양반아. 그러네. 거의 반 벌었어. 거의 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삼성의 수십만 팬들을 안티로 만들었었던 그 제품 갤럭시 탭 S7 FE LTE 64GB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딱 이 제품을 보시고 나온 지 이제 한참 돼가지고 전부 다 아는 제품을 왜 이제 가져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이 제품이 막 출시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태블릿 위주로 조회수를 빨아먹는 유튜버이긴 하지만요 이 제품은 진짜 그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이 스펙에 60만원씩 하는 걸 이걸 누가 사냐고. 게다가요 와이파이 버전을 내면서 AP를 올려버리는 통수. 야 이건 진짜 그동안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짜 역대급 통수였기 때문에요 그래도 와이파이 버전 나오면 사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요게 여론이 와이파이 버전을 추천하는 쪽으로 좀 많이 몰렸고요 때문에 요게 요럴 것까지 아닌 것 같긴 한데 가격 역전 현상까지 생기면서 이 LTE 버전 64GB 모델이 현재 기준으로 40만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내미가 떨어졌어도 세븐철이 40만원은 못 참지. 그래서 오늘은요 요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인지, 과연 지금 이 상황에도 와이파이가 정답인 건지, 또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이 어울리는 제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패키징은 뭐 전부 다 보셨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요 원가 절감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박스의 질감, 패키징 마감 상태 등 뭔가 이 외관이 저렴한 향기가 풀풀 좀 납니다. 비닐 패키징 같은 거 없이 종이로 된 실 2장 붙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본품이랑 S펜, 어댑터는 9V 1.67A 15W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요. A2C 타입 케이블 하나, 그리고 보증서 같은 거랑 심 트레이핑,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자인은요 딱 봐서는 요게 생각보다는 보급형 라인의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S7 시리즈랑 요 뒤에 S펜이 붙이는 부분에 어떤 좀 처리가 돼 있느냐, 그냥 통째로 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툭티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쓰기에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한데 이게 이제 확실히 좀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덜그럭거리는 느낌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포트 및 버튼도 좀 살펴보면요 우측에 전원 버튼, 볼륨 버튼, 그리고 마이크 홀, 심 트레이가 위치해 있고요. 좌측에는 스마트 키보드와 연결할 수 있는 포고핀과 고정 홀, 상단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홀, 그리고 하단에도 스피커와 USB 3.2 젠1 C타입 커넥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64GB 버전이든 128GB 버전이든 여기 유심 트레이핀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용량을 확장을 시킬 수는 있긴 한데 램 용량이 64GB 버전은 4GB, 그리고 128GB부터는 6GB의 램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12.4인치 2560x 1600 해상도의 60Hz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모드는 두 종류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선명한 화면은 P3 색역, 자연스러운 화면은 sRGB 색역 기준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색역은 선명한 화면에서는 sRGB 99.1%, P3 93.8%, 자연스러운 화면에서는 sRGB 92.1%, P3는 66.2%, 색온도는 둘 다 약 6600K로 거의 표준. 밝기는 오토모드 최대 밝기 직사광 위에서 바로 이제 빛을 때려줬을 때 최대 밝기가 약 506니트, 수동 최대 밝기에서는 437니트로 측정이 되었었고요. 명암비는 두 모두 다 2000대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요게요 커뮤니티에서는 VA다 아니다 뭐 말이 많거든요. 근데 요 명암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패널은 VA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만하면 사실 이 디스플레이 별로 그렇게 나쁜 품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죠. 사실 12.4인치면요 갤럭시 탭 중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태블릿을 갖다가 확장을 하더라도 12인치대 태블릿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이 비율, 거기다가 해상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P3 색역 지원에 밝기도 굉장히 좋고 약간 뭐 주사율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AP가 스냅드래곤 750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Hz도 버벅
버벅거릴 판에 솔직히 이 부분도 그렇게 나무랄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야, 근데 딱 두 가지, 아니 정확하게는 한 가지가요. 진짜 제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아예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편한 부분, 색 정확도를 좀 보시면요. 이게 sRGB 기준에서는 델타 E 값이 평균 2.3, 최대 5.86으로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값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대로 볼만은 하긴 한데, 이게 P3 기준에서는요. 델타 E 값이 평균 3.1, 최대 6.34로 전문가를 넘어서 일반인이 색 차이를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좀 차이가 벌어지고요. 게다가 플러스 사실 이제 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품이 이제 달랑 하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따른 뽑기 가능성과 측정 오차, 그리고 대부분의 앱들에서는 P3가 아니라 sRGB 기준으로 색상을 변환해서 출력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서 뭐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체감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야, 요 시야각은요 정말 좀 받아보고 많이 당황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좀 그렇죠? 근데요, 전 사실 여러분들 이 제품 받아보기 전부터 이 제품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CSOT 생산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VA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초창기에 비해서 VA 패널의 시야각이 굉장히 좋아진 편이라서 이제는 모니터 영역에서 VA 패널이다, 그러면 이제 시야각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에 VA 패널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신경이 많이 쓰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구입을 했는데, 야, 근데 이게요 태블릿으로 오니까 진짜 확 체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태블릿이요 손으로 들고 쓰는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이제 각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게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게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45도는커녕 60도만 넘어가더라도 체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이게 뭐 케이스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프리스탑 각도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기에는요 요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많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어쨌든요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요거 최대 밝기로 해놓고 쓰지 않는 이상에는 오토로 둔 상태에서 쓰기에는 좀 치명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저한테 별로였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삼성은 플래그십에도 반사방지 코팅은 빼기 때문에요 요 녀석 역시 반사방지 코팅은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가로로 잡았을 때 좌우측에 두 개에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요 AKG에서 튠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 안에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모드를 선택을 하거나 이퀄라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질 최적화? 이건 뭐야? 아, 진짜 자네도 이제 늙었어? 품질은요 제가 듣기에는 아이패드 에어4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맛비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자, 다음은요 펜과 필기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화면을 띄워놨을 때 외곽 부분의 균일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9세대 마냥 라미네이팅까지 빼지는 않았고요. 이 S펜도 사이즈가 S7 시리즈랑 S6 라이트에 사용됐었던 녀석과 거의 똑같은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블루투스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에 에어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작하지는 않고요. 근데 무게는 S6 라이트 거보다는 무겁네요? 아, 요 펜슬 끝 쪽에요 자석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붙는데 얘는 안 붙죠? 그리고 필기감은요, 이게 다른 건가? S6 라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요게요, 뭔가 이게 펜 레이턴시는 분명히 같은 느낌이긴 한데 S6 라이트에 들어간 엑시노스 9611이요. 전 이거 S6 라이트만 쓸 때는 몰랐었는데요. 이게 기본 앱에서조차 조금 성능이 딸려가지고 중간중간 밀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조금 체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S7 시리즈랑 비교할 거리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저는 이 제품 당연히 S6 라이트랑 똑같은 느낌일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느낌입니다. 후보 거리는 인식 후 이탈까지의 거리가 12.25mm, 이탈 후 재인식 거리가 약 10mm 정도래요. 기존에 발표되었었던 S6 라이트 그리고 S7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곽 오차는 요만하면은 EMR 방식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편. 갈고리 현상도 거의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터링은요, 그래도 뭐 완벽하게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정도이긴 한데 S7이나 S7 플러스 같은 플래그십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근데 필기가 이러면 오히려 좀 애매한데요? 솔직히 저는요,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시야각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편이어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고 필기를 할 때는 보는 시야각이 90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용으로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었는데, 야, 근데 이거는 12.4인치에 이 정도 필기감에 이 정도 레이턴시, 게다가 이 펜을 갖다가 얘는 공짜로 주잖아요. 이건 그럼 안 살 이유가 없겠는데? 이건 성능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가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이건 성능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가 안 돼! 그 밖에 펜은요, 충전이 필요한 블루투스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호버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펜 인식이 된 뒤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어 커맨드 옵션을 갖다가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잠금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메모장을 켜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바로 직전에 이미 살 이유는 찾은 제품이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성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구매한 LTE 모델은 AP는 스냅드래곤 750G, 스토리지는 64GB 모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램은 4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램이 4GB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걸 며칠 써보니까요, 일반적인 앱 실행에 있어서는 리프레시가 조금 잦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앱이 동작 중에 꺼진다 이런 이슈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750G에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긴 한데 만약에라도 이 제품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덱스 모드를 쓰시겠다 이런 분들은요, 4GB로는 약간 뻑뻑한 감이 있으니까 최소 6GB 이상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 바로 스냅드래곤 750G, 사실 얘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이유가 바로 이 AP 때문이죠. 그런데요, 삼성이 여기서 마케팅적으로 오판을 했었던 게 우리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AP가 단순히 구려서 그래서 열받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와이파이 버전도 동시에 되면서 이런 식으로 AP를 갖다가 갈라놨다 그랬다면 이런 정도로 소비자가 분노했을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 없이 사전 예약으로 LTE 버전만 딱 내면서 막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신나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델을 지금까지는 유례 없는 방식으로 칩셋을 달리 출시를 하면서 레알 진성 팬들의 통수를 갖다가 시기에 후렸다는 거, 이게 진짜 쌍욕을 부른 거예요. 이건 진짜 마케팅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욕먹을 만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건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쯤에서 좀 진정을 하시고요. 이쯤에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그럼 지금의 가격, 와이파이가 LTE 모델보다 가격이 더 높아진 상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역전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여러분들, 그건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능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긱벤치 5나 PC마크 같은 CPU 테스트들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꽤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요. 특히 그래픽스 코어가 스냅드래곤 750G에는 아드레노 619가 탑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요, 와이파이 버전에서는 642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점수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게임에 있어서는 이 와이파이 버전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778G가 흔히 얘기하는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냐?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중사양 저사양 게임들은 750G로도 충분을 하고, 또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에는 750G나 778G나 둘 다 모자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 778G가 가지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요. 물론 제가 이게 성능 차이가 체감이 안 된다라고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싱글코어 성능에 있어서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크롤링이나 뭐 이런 것들도요, 상대적으로 좀 반응 속도가 좀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분명히 좀 빠릿빠릿한 느낌은 받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를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750G와 778G의 성능 정도의 차이에 거기다 LT 기능이 빠져 있는데 10만 원을 더 준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애초부터 AP의 성능이 필요하면은 이게 750G든 778G든 사면 안 된다니까? 이거랑 비슷한 가격에 860, 870에 달려있는 중국 제품들 널렸고요. 중국 제품이 싫다? 그럼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아이패드 9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중국 제품도 싫고 아이패드도 싫고 나는 삼성 제품만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S7 철 와이파이 버전 128GB가 60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들 865 플러스가 탑재된 탭 S7이 그거랑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5, 60만 원씩을 주고 FE 와이파이 버전을 사시겠다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 S7 FE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요, LT 64GB 모델이 40만 원대 초반에 왔다라고 한다면요, 와이파이 버전 64GB 모델도 40만 원대까지는 내려와야지 이게 이제 가성비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이게 40만 원대 초반이면요, 여기에 아무리 중급기 AP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들 성능 외적인 부분들, 특히 펜과 관련된 기능이 뭐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이 필기 관련해서 40만 원대 초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요거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이 리뷰어들한테 욕을 많이 먹은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건 가격이 용서가 안 됐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욕을 많이 먹은 제품이니까 조금 꺼림칙하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목적대로 본인 목적에 맞다, 그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배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1090mAh로 동일 사이즈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동일한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밝기는 318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던 85%,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인 약 8시간 8분 정도, 동일 밝기에서 게임 등 고사양 작업을 할 때에는 약 6시간 36분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는 유튜브 스트리밍이랑 게임 플레이 사이에 플레이 타임에 큰 차이가 없죠. 요건요, 아무래도 이제 750G의 성능이 플래그십 라인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만큼요, 고부하와 저부하 작업의 사이에 전력 소모차가 AP에서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야, 이거 배터리가 10,000mAh가 넘으니까 충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데요. 기본 제공이 되는 15W를 이용해서 충전을 했을 때는 무려 3시간 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녀석이 최대 충전 속도가 45W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 속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65W 충전기로도 충전을 해봤거든요. 그 기준에서는 약 1시간 44분 정도면 충전이 됐으니까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이 제품을 갖다가 구매를 하시기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같이 고속 충전기도 하나 마련하는 거, 요건 반드시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이 제품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제품일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패키징은 굉장히 쌈칙한 느낌이지만 구성품과 마감은 그렇게 쌈칙하지는 않은 느낌. 빌드 퀄리티 하나는 역시 샘숭 다 왔다. 둘째, 색역, 사이즈, 해상도, 비율, 밝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나무랄 것 없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줬으나, 셋째, P3 모드에서는 조금 꺼림칙했었던 색 정확도, 그리고 시야각은 야, 진짜 좀 실망이 많이 컸다. 넷째, 듀얼 스피커이지만 나름 선방한 스피커의 품질, 가격 대비 충분히 훌륭한 품질이었고, 다섯 번째, 60Hz의 주사율 때문에 완벽하게 S7이나 S7 플러스 같은 느낌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거 뭐 필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플래그십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여섯 번째, 와이파이 버전의 성능이 LTE 버전의 성능보다 분명히 좋기는 하나 와이파이 버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은 조금 사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런 정도의 포지션이었으며, 일곱 번째, 오히려 이 녀석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 LTE 버전이 펜 활용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다. 여덟 번째, 낮은 AP의 성능 그리고 높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타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으며, 마지막 아홉 번째, 배터리 충전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충전기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제품 구매를 하시려면 반드시 45W 이상급의 충전기는 구매를 하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는 끝. 바로 총평 나갑니다. 대화면, 삼성, 필기 요 세 개만으로 40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었다. 여러분들 750G가 느리다고요? 그럼 778G는 빠르고 40만 원이 비싸다고요? 그럼 S6 라이트는 싸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세상에 쓰레기 같은 제품은 없습니다. 단 쓰레기 같은 가격이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지금 하면은 삼성 알바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올 거 뻔한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40만 원 초반이다? 지를만 합니다. 단 40만 원대에 게임용을 원한다? 그럼 아이패드 9세대 가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게임용을 원한다? 그럼 미패드 5나 P11 프로 2021 가시면 되고요. 40만 원대에 영상 플러스 필기용을 원한다? 그런 고민 없이 이 제품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LTE 기능은요 중국산 태블릿 마냥 그냥 덤으로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쓰세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아 근데 나 또 이렇게 하면 삼성 알바라고 진짜 이거 어지간히 먹는 거 아니야?